안녕하세요. 슈플릭 코리아 대표 김용기입니다. 오늘은 성과가 낮은 영업조직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영업조직과 영업대표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가 낮은 영업조직은 첫째로 자신들을 고객센터로 이해합니다. 고객이 누군가를 통해 자신들을 접하고 연락을 해오면 거기에 응대하는 것에 그칩니다. 기존 고객 중심으로만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저성과 영업대표들은 자신의 조직을 견적팀으로 이해합니다. 일단 무조건 저가로 승부하려고 하고 실주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면 영업 조직은 필요 없고 견적팀이 가격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 영업대표의 전문성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비건설 회사에 교육 프로그램 세일즈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건설은 신공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원했지만 건설업계 가운데 그 어떤 회사도 그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육회사 역시 그저 강사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꽤 알려진 공대의 신공법 관련 문헌들을 연구하고 교수들을 쫓아다니면서 토목 신공법 교육 과정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른 교육보다 훨씬 비싼 과정으로 고객에게 제공되었고요. 영업 대표인 여러분이 차별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컨설팅업, IT 솔루션, 회계, 법무 서비스는 사람을 가지고 경쟁하므로 사람이 차별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솔루션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가격 외에는 변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 정보는 없고 회의만 있는 조직입니다. 영업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조직은 영업 정보 또한 체계적으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조직은 잦은 회의를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축적된 정보나 개발된 전략은 없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영업 대표가 훈련된 전문 조직에서는 반드시 정리된 문서가 있습니다. 수주 영업에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고 이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과가 낮은 조직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영업 조직에는 조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파괴력, 특히 건설적인 파괴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저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은 조직 내부에 대한 파괴력으로 동료들을 두드려 깨웁니다. 스스로 성과를 통해서 조직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웅을 통해 조직 전체가 자극을 받고 다른 동료들까지도 성과를 혁신하게 됩니다. 또 솔루션을 두드려 깨웁니다. 한 명의 영업대표가 10억 원을 팔다가 갑자기 100억 원을 팔게 되면 그 조직은 이 솔루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10배의 문제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은 발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이 점진적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전조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전하는 조직은 문제와 갈등투성입니다. 영웅은 또한 시장에 대한 파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성과, 기존에 없었던 효용을 창조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신규 영업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초보 영업대표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몇 개의 조그만 계약에 자신의 시간을 모두 써버리고 그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저성과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상향 돌파하는 기본 원리는 성과가 좋을 때 신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 자동차의 상용차 판매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상업용으로 쓰는 차만을 파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상용차 판매왕인데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서울에 상용차가 있는 곳, 그러니까 터미널과 농수산물 시장 5군데를 들르고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걸 18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판매량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제임스 콜린스라는 컨설턴트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여우가 100가지 꾀를 부린다고 해도 고슴도치가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그 꾀가 모두 소용이 없어진다 해서 나온 말로 단순하면서 업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상용차를 판매한다면 상용차를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합니까? 사우나에서 영업사원끼리 만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업시간에 그들끼리 만나고 그들끼리 회의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영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도 매출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나사와 같은 것이죠. 이 나사를 빼고 다른 나사를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영업을 못하면 파괴력이 없고 조직을 하향 평준화함으로써 한 영업대표의 성과가 안 좋아서 끼치는 영향력과 함께 조직 전체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경영인으로서 조직 내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영업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코칭해야 됩니다. 그래도 신규 영업을 못한다면 과감히 영업을 그만하게 해야 합니다. 수주 영업은 고객 조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적 자산, 지식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 자산을 기반으로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며 전략에 기반을 둔 메시지를 개발하여 면대면 상담,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주 영업의 기반이 되는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저성과 영업대표와 영업조직의 특성을 잘 숙지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전환시켜 이기는 영업조직과 영업대표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